사, 즉 생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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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고 특히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건강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여당이나 어느 한 사람 당대표의 단식장에 와서 걱정하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단식의 그 목표를 충분히 얻어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겉으로 내세웠던 세 가지 이유는 뭐 얻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 뒤에 있던 배경, 본인의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든지 본인의 영향력 확대라든지 당내 결속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얻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단식 초반만 해도 조롱 섞인 웃음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단식 중반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우려의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비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당내의 반대 세력들도 이재명 대표를 염려하고 그러면서 동조하게 되고 결국 이제 단식의 효과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내 결속만큼은 얻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치적 해석 또는 이제 분석이 가능하실 텐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이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일단은 당 대표의 이제 건강이 빨리 좀 회복되는 게 급선무고 대신 남긴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우리 정치권이 치열한 싸움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것은 늘 지켜왔었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친께서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가서 대통령을 위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권의 선례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이 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권의 불문율과도 같은 그런 이제 관례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관례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단식 중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 혹은 여당의 대응이 아쉬웠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거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김기현 대표가 단식 보름째 되는 날 처음으로 단식 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이거 방탄단식에 힘을 실어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무대응 기조였는데 이날 첫 중단 요청이 나온 배경은 뭐라 보세요? 이거는 일단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대표께서 이제 빨리 좀 단식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사실 전재수 의원님이 단식을 하면 제가 아마 그 당일날 찾아가서 첫날. 단식을 만류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왜 찾아갈 수 없었느냐. 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당대표나 대통령께서 찾아가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떤 신호를 줄지 모르다, 어떤 의미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게 아니고 가지 못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것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대한민국 현재 민주주의 체제에서 형사사법 절차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수사 단계에서 또는 기소 단계에서 또는 재판 단계에서 이미 저 사람은 범죄자다. 이래가지고 단정을 져가지고 아예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집권 여당이 야당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야당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단식 과정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 단식 중에 야권 인사들은 친명 비명 가리지 않고 줄줄이 이 대표를 찾았습니다. 대선 라이벌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도 찾았고요. 노영민 전 실장도 방문을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를 대신 전했죠. 그리고 주목받은 또 한 사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요. 앉아. 어서 오세요. 앉아. 지금 일반 이제 시민분들도 대표님 진심도 많이 알았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폭정에 맞춰서 싸우려면 건강 회복하셔야죠. 여기 박지현 위원장 보고 싶었어요.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기용을 했지만 건건이 이 대표를 비판했던 인물이에요. 대표적 비명계 인사로 꼽혔는데 의외였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일이 전혀 아니죠.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의 도리라는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걸 과도하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석할 만한 상황인가. 저도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박 전 위원장이 거기 갔는데 굉장히 수척해지고 단식으로 힘이 없는 당대표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밉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뭐 이쁘고 이런 걸 떠나서 좀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정치 행보랑 별개로. 예. 근데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 많이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계속되는 만류에도 이 대표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라왔다면 이재명 대표 단식 그만뒀을까요? 사실 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다 논의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것도 이재명 대표를 설득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대표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단식 만류를 했었어도 저는 설득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셨더라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접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정말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정치적인 우군을 만나게 되는 거죠. 비명계 의원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이재명 대표한테 손을 내밀고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했던 이 비명계 의원들도 문재인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올 수밖에는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친명 비명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재명 대표대로 사퇴하라고 물러가라고 하는 사람들마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직접 와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만류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시그널을 박지원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낸 거죠. 친명계에서 그 시그널을 낸 거다. 네. 이렇게 해석이 다른 상황에서 이것도 하나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수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100억이나 되는 벌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왜 불렀습니까? 망신 주려고 불렀습니까? 지난 9일 소환 당시 당당하게 출석한 것과는 사뭇 다르게 조사를 중단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1차 조서에는 사인을 안 했습니다. 2차 조서만 지금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적으로 앞에 한 8시간가량의 검찰과의 논박을 통해서 정리한 거는 증거로 인정을 안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인을 안 해서. 진술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진술조서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는 다 빠져버리고 엉뚱하게 진술조서가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인을 합니까? 여기에 사인을 하는 순간 법정에 가면 증거 효력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인을 합니까? 하나만 좀 여쭤봅시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현직 국민의힘 부산시장, 현직 국민의힘 최고위원, 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는 실제 이제 후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아니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고소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수사가 되겠죠. 그게 그럼 주제하고 어긋나는 거 말고. 아니 김성태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시기상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도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단식 여파로 동정론과 함께 당내에서도 부결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을 당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할 상황은 아니고요. 건강이 빨리 회복되는데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떤 경우가 되든 지난 6월 달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법상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던 그 발언, 그 범위 내에서 정치적 선택을 할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이 가결시킨다고 지금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결시켜야 그 민주당의 활로가 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단식이라고 하는 이 결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단식의 당초 목표가 부결이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지내놓고 나면은 그런 거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 예를 들면 박범계 의원님, 여러 의원님 중에 검찰의 손에 그들에게 이 대표를 넘겨줄 수 없다라면서 강하게 부결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늘 있어왔던 목소리입니다. 새로운 주장은 아니고 늘 있어왔던 이야기고, 다만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이 지금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논의할 만한 그런 이제 분위기는 아니다. 조만간 표결이 이뤄지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상황 다음 판도라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양수 의원의 판도라, 이재명 단식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려는 공당 대표의 사적 꼼수다의 한 줄 평. 다 좋은데요. 우리가 사람의 도리는 좀 지키도록 합시다. 정치권에도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것은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